오늘 배한성 선배나 성세정 후배가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앞에 2시간 강의가 상당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배한성 선배가 말씀하신 거는 늘 필요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사람이 되라, 이걸 강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옛날엔 필요한 사람만 갖고 충분히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 사회가 워낙 빨리 변하고 다변화하니까 일단 필요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가 거기에 첨부가 돼야 사회에서 훨씬 더 존경도 받고 또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시대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 성세정 아나운서는 나름대로 주변에서 아주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아나운서 협회장 한다는 건 아나운서에서 최고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획을 긋는 거니까 굉장히 아나운서로서는 성공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인맥 관리, 그리고 이미지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까 얘기했던 crisis management, 위기 관리,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자인 것 같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잘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우선 오늘은 큰 흐름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제 제자들도 많고 또 외부에서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다 사회에서 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다 그래. 근데 성공의 길을 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게 늘 안타깝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하려고 생각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건 아니지만 한참 살다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로부터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니까 성공이 훨씬 빠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대학 졸업 맡은 지 35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아요. 조금만 더 제대로 잘 열심히 살면 성공할 텐데 참 안타깝다, 헤매고 다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전부 흘러. 나중에 보면 나이는 다 먹었어. 너무 억울하지.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그게 늘 억울해. 우리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방송은 한 번 잘못되면 NG, 노굿이라는 뜻이잖아요. 안 좋다. 그럼 다시 하면 돼. 근데 인생은 그게 안 돼요. 한 번 지나가면 깨끗이 끝나. 그래서 살 때 진짜 최선을 다하면서 제대로 잘 열심히 살아야 돼. 여기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만 살아서 되면 에브리바디 전부 열심히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이 제일 성공해야지. 근데 안 되잖아. 왜 안 되는 거냐? 절대로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열심히 해야 되다라는 거지.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성공이. 성공하는 데는 어떤 키 팩터가 있느냐 말이야. 주요한 요인이 도대체 뭐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녀석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그죠? 밥만 새갖고 공부 잘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성공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추출해내서 그걸 과학적으로 만든 걸 성공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은 학문이에요. 성공은 시스템입니다. 성공은 과학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수학이에요. 1 더하기 1이 4가 되면 수학이 아니지. 학문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공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살지.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위에서 나름대로 내려다보면 허점투성이에요. 열심히 장사를 했어. 근데 돈을 못 벌어. 그건 열심히만 한 거지 제대로 잘 열심히 안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뭔가 사업을 열심히 했어. 밤늦게 다니고 사람들 접대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별짓을 다 해. 근데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잘 열심히 하고. 그죠? 공부도 밤새서 했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올라오지라래,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잘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오늘 제대로 잘 열심히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보러 얘기하라 그러면 성공은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녀석이 열심히 삽자루를 들고 땅을 파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길이 땅을 파. 진짜 무진장. 잠 4시간 자고 20시간 땅을 파는 거야. 삽으로. 삽으로. 알았어요? 근데 저기 있는 새끼 하나가 포크레인을 타고 오는 게 비켜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30분 만에 다 파버려. 그걸 시스템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은 그런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계속 삽자루 갖고 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쁘기만 한 거예요. 우라지게. 에? 분명히 많이 파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 그 욕만 들어. 시발.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는 둥 뭐 이지랄더라고 아니에요. 버리긴 누가 버려. 이 세상의 모든 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자기를 한번 오늘 돌아다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잘 열심히가 뭐냐? 오늘 이걸 갖고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제자들은 내 강의를 듣면서 중간중간 여러 가지 들었으니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 해드릴게요. 분명히 삽자를 갖고 뛰면 안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분명히 올라타야 돼. 포크레인보다 더 강한 게 있으면 그걸 올라타야 돼. 그래야 120층짜리 건물도 짓는 거 아니에요. 삽자루 갖고 되나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을 하려면 보다 자기를 시스터마이즈 해야 돼. 체계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훈련해야 돼. 뭔가 습관화를 시켜야 돼. 그게 몸에 딱 배야 돼. 그죠? 그래서 제대로 잘 열심히 해야 된다. 이따 제대로가 뭐냐 하는 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8가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8가지를 제대로 잘 돌려야 된다. 제대로. 그때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어. 우왕좌왕해.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3박 4일 여름 휴가, 곧 이제 휴가 가잖아요. 휴가를 가더라도 목적지 정해놓고 가잖아요. 김사카 씨처럼 그냥 나가고 보자 뭐 이지랄 하는 거 없어요. 분명히 정한다고. 버스를 타고 갈 건지 기차를 타고 갈 건지 자가용을 가지고 갈 건지 텐트를 칠 건지 모텔에서 할 건지 호텔에서 할 건지 펜션에서 할 건지 결정하고 하잖아. 근데 인생을 가는 사람이 자기 목표가 없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되는 대로 산다 이 말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짧게는 단기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길게는 장기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 방향성이 있잖아. 여기서 속초로 갈 건지 인천으로 갈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 신의주를 갈 건지를 정해놓고 가야 되잖아. 근데 그냥 김사까지 걸어다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면 또 일로 갔다가 또 저쪽에서 얘기하면 일로 다시 가요. 유턴. 나중에 보면 제자리예요. 운전은 20시간 했는데 연병할 수원서 출발했는데 서울이요. 돌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삼성그룹에 제일 강의를 많이 하거든. 과장급 이상의 강의를 할 때 내가 A4 용지를 줘.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적으라고 그래. 그 엘리트 그룹에 10명 중에 3명도 못 적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잘하면 부장이나 한번 해보나 샤발 무이지라. 샤발은 시발의 딴 말이에요. 내가 시발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샤발로 바꿨어.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명쾌해야 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명쾌하게 살고 있는가?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 할 일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피로도가 떨어지는 게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 두 사람이 있어. 체격 조건이 똑같아. 그리고 학력도 똑같아. 예를 들면. 그리고 모든 조건이 똑같아. 체력도. 근데 두 사람이 딱 다른 조건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다 곡괭이질을 하는 거야. 막노동한다 이 말이야. 그것도 아침에 나와서 하는 막노동 시간 10시간이 똑같아. 아주 횟수도 똑같아. 근데 한 사람은 이거 진짜 먹고 사는 게 더러워서 하는 게요. 한 놈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서 내가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야간에 대학원을 가서 로스쿨, 즉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길로서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아침에 메디컬 닥터들이 그 사람의 피로도를 점검해 봤더니 fatigue rate. 얼마나 피로를 느끼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말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그냥 개같이 끌려가서 곡괭이질하는 사람보다 피로도를 70%밖에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한 놈은 계속 이거 하면서 샤발 내 부모 잘못 나서 지금 곡괭이질해 샤발. 내가 인생을 잘못 만났단 말이야 샤발.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아드레날린은 사람의 피로도를 높인대요. 그죠? 근데 목표가 분명한 친구는 그걸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지금 이거 하지만 4년 5년 후에 봐라. 미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실 테니까 난 그걸 위해서 지금 나를 투자하는 것이다 하니까 이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은 몸의 피로도를 툭툭툭 떨어뜨려요. 놀랍게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로도를 70%밖에 안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기 직장생활 한 사람 맞잖아. 삼성, LG 뭐. 회사 나가면서 시발소리 나오면 그건 아드레날린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하면서 신이 나야 돼. 오케이. 사장 되는 길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이 안 왔으니까 내가 맨날 우리 둘째는 삼성난이잖아요. 맨날 와서 씨발 소리. 아, 죽겠대. 근데 관둬 이 새끼 아무 때나 관둬 이 병신 같은 새끼. 누가 다니라고 그랬어 이 새끼야? 어이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범쪄요. 제 아버지가 자기 편을 좀 들어줄 줄 알았지. 내가 그래. 회사에서 널 조진다고? 자식아, 사장 될 생각이 있어봐. 돈 주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요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개새끼야. 그럼 내가 개예요. 그래서 이 개새끼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내가 해서 SK에서 사장까지 한 거야. 그 생각을 안 하니까 회사 나가는 게 지겨운 거야. 그게 성공자와 보통 사람의 갈림길이야.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나가거나 자기 일터로 나갈 때 기분이 좋아? 그럼 목표가 분명하면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왜? 목표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젊었을 때부터 목표가 분명하면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야. 글로 가는 일인데 근데 목표가 없이 공부 그 자체에 매달리니까 공부가 더럽게 지겨운 거라고. 부모님들은 늘 자제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뭘 해라 이게 아니고 그 친구가 뭘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성공해도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건 성공자 집안 아니에요. 본인이 성공하고 애들을 성공시켜야 비로소 성공의 끝이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 성공하느냐고 애들하고 벽이 갈라지든지 뭐 싸우고 지랄들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도 안 하고 난 우리 아빠 만나기 싫어요 뭐 지랄들하고.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가족 간의 소통이 분명하지 않아서. 가족도 패밀리 목표가 있어야 돼. 우리 가족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 명문가족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한번 멋있게 해볼래? 오케이, 굿. 아들, 렛츠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꼬마 중에 군산에서 온 아이가 하나 있어, 저기. 쟨 꿈을 내가 우리 글로벌 인재 만들기 캠프에 와서 물어봤더니 외교관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외교관이 되겠다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어학이야. 어학 공부를 좀 더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똑같게 보더라도 소화 흡수해 달라. 이걸 심리학용어로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그래. 선택적 주의 집중. 본인이 하고 싶어야 글이 들어오는 거야. 아무리 10시간을 책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절대로 안 들어와요. 본인이 하기 싫은 장막이 쳐져 있으면 그게 목표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상반기에 이렇게 마치시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하세요. 개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목표 세우려면 개꿈, 전부 개꿈이에요. Dreams comes true? 꿈은 이루어진다고 개소리요. 아마 예명할 꿈이 이루어지면 맨날 꿈꾸고 앉아있잖아. 나 대통령 되고 싶어. 대통령 되고 싶어. 그래서 되는 게요? 아니죠. 내가 MBC 희망특강 파랑새에서 분명히 있어.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꿈은 이루겠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목표화시켜서 그걸 매일 실천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반쯤 죽여야 돼.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남이 다리 벅벅 긁는 거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하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2013년도 벌써 6월 다 지나갔어. 연초에 여러 가지 뭐 목표 세웠잖아. 이엠병 그거 다 어디 간 거야? 새까맣게 잊어버려. 이 목표 따로 하는 것 따로. 그리고 또 위로해요. 내년 1월부터 하자. 이지랄하고 말이야. 그러다 인생 조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 한 번 지나면 깨끗이 끝나는 거야. 후회하지 말자 이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분명히 세우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
하기 싫어요 하는 일이 관두세요. 지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관두세요. 회사 다니기 싫어? 때려쳐. 치사하게 다니면서 샤발샤발 하지 말라고. 그게 비겁한 사람들이 헐고 나중에 보면 버나드 쇼처럼 묘비에 써 있잖아. 내 이럴 줄 알았다 씨발. 이렇게 빨리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목표를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목표가 선명해야 돼요. 나한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주 먹고 살만하시고 갈 때까지 간 것 같은데 다음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꼭 물어봐. 난 내가 목표가 명확하니까 아침마다 요새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봉사하잖아. 아니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성공 출세 돈 벌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기 위해서 방송하고 책 쓰고 강의하는 게 내 인생의 미션이에요. 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제자들 기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항상 4시간 디보션에서 아이들 여기 직원들 여기 젊은이들 모임 같은 거 계속 추천해줘요.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지. 근데 난 그게 즐거움이거든. 내가 사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이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굉장히 몸이 피곤하더라도 가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도와줘야지. 갑시다. 이게 사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봐.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정확히 정해라. 그거를 안 하고 떠나는 것은 마치 목적지 없이 여름 휴가 떠나는 거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 이상 성공하는 기요. 두 번째는 시간 관리들 잘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 시간 관리. 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Time flies. 시간은 날아가는데 just like arrow. 화살처럼. 진짜 그래요. 금년도 1월 1일 무슨 해보고 무슨 야호 뭐 지랄 들었는데 벌써 6월 28일이에요. 그래서 금세 반 지나갔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로 해놓은 게 없어. 그게 모여서 결국은 50, 60 되고 나중에 보면 사회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팔자 타령해. 이게 이렇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다. 그건 루저들이 하는 얘기야. 위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배한성 선배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약속 정확히 지켜요. 내가 놀랬다니까 이제 가셨으니까 얘기인데 나는 8년 동안 아침 새벽 방송하면서 한 번도 지각 안 했거든. 항상 미리 가니까. 근데 내가 미리 가서 보니까 사무실에서 주무시더라고. 내가 졌지. 난 수원서 여의도를 가는데 눈이 엄청나게 쏟아진 날은 무조건 1시간 반 먼저 출발했거든. 난 한 번도 지각 안 했어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펑크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우린 완전히 신용을 했지 뭐.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배한성 선배, 너 상수가 하나 있다. 자는데 어떻게 자는데? 이 양반 바쁠 땐 오토바이 타고 와요 그냥. 퀵 서비스. 나 그거 한 번도 못 타봤어. 꼭 한 번 좀 타보고 싶었거든요. 퀵을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 거야. 안 늦으려고. 이 양반이 우리 집에 큰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오시는 일인데 시간이 안 맞아. 나 퀵 타고 왔어. 이 박사 나왔어. 퀵 타고 온 거야. 약속을 그렇게 지키는데 시간 관리를 잘하더라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 되게 못해요. 정말 시간 관리 못해. 24시간을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30시간처럼 살죠. 어떤 사람은 16시간도 못 되게 살아. 그리고 똑같이 40년 살았다고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waste of time, 쓸데없는 시간을 길에 버리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요즘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성취한 걸 다 했으니까 아침 시간을 좀 늦게 일어났는데 난 27년 동안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어. 3시 50분. 27년 동안. 샤발. 2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7년간 3시 50분. 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실행하는 거 아니면 절대로 제자들한테 얘기하면 사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SK 다닐 때 술 무진장 먹었거든요.
밑에 놈들이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이 새끼들이 사롱에 룸사롱 가서 1차, 2차 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막 돌려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새끼 한번 무너지는 걸 보자. 이 개새끼. 이런 거지. 아유, 이것들이 그냥 드림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와 있어, 내가. 지금 오냐, 이 개새끼야. 이거 죽은 새끼도 아니고 뭐야. 난 아무리 술이 취해도 좌우당간 일어나서 기어 나가거든. 그리고 아침에 1시간 동안 운동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회사에 저녁 7시 출근이야. 그걸 지금까지 27년 동안 했어. 어떤 사람이 가끔 그래. 아,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빨리 출세하셨어요? 이런 놈이 있으면 내 손 꼭 붙잡고 얘기해서 너 자빠질 할 때, 난 말하고, 너 술 처먹으러 다닐 때 말이야. 다 하고. 그렇게 안 하고서 이룰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절대로 없어요.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은 오후에 2-3시간에 해당돼요. 내가 책을 40권 썼잖아. 물론 그 중에 공주한 것도 있어. 우리 김태강 작가가 같이 써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한 30몇 권은 내가 썼어. 언제 다 쓰겠어? SK에서 나온 지 14년 됐는데 매일 새벽에 쓰는 게요. 하루에 A4 용지 하나씩만 쓰면 1년에 책 2권이요. 아침에 맑은 정신에 가만히 앉아서 책을 써보라. 가능해요. 근데 자투리 시간이나 이런 거를 전부 활용을 못하면서 길에다 줄줄줄줄 흘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쁜 놈은 우라지게 바쁜데 딴 놈은 저쪽에서 먼저 가 있어. 헬로우 이지런. 밑에 놈은 딜이 뛰어가는데 저쪽에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숏컷을 알거든. 서너 가지를 늘 중심하셔야 돼. 아침에 게을른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Early birds catch more worms.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더 많은 모이를 먹는다고 그러잖아. 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 무조건 일찍 일어나도록 연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 목표가 선명하면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봐. 오늘도 성취하고 잔다고 생각해봐.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할 일이 없는데 뭐해라 일찍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은 오후에 2-3시간에 해당돼요. 이거 반드시 한번 지켜보세요. 두 번째,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제발 똑같은 사람들하고 맨날 밥 먹지 말라고 내가 늘 얘기해.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골고루 밥을 먹도록 애를 쓰세요. 어떤 사람이 이래. 우린 구내식당에서 먹거든요. 이런 사람. 잘났어. 구내식당에서 먹더라도 다른 부서 사람이랑 매일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대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편한 놈하고 맨날 가서 먹으려고 그래. 그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가급적 일주일 동안 점심이나 이런 거를 전부 딴 사람하고 먹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투리 시간. 많은 사람은 자투리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정도 나와요. 적은 사람도 평균 3시간 나와. 자투리 시간이 없는 것 같으죠?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서 남을 기다리거나 이런 시간을 다 자투리 시간으로 봤을 때 6시간 이상 돼요. 그걸 어떻게 죽일 것이냐가 인생을 바꿔. 아셨죠?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들 보냈어요? 댁에 보면 허송세월하고 앉아있어. 그냥 앉아서 기다려. 기껏 한다는 게 무슨 SNS에서 무슨 이상한, 이상한 거나 찾고 다니면서 서치하고 앉아있다 시간 다 보낸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constructive,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 그 시간에. 건설적인. 책을 반드시 넣고 다녀야 돼, 가방에. 그래서 자기가 읽을 거리가 항상 있어서 꺼내 읽어야 된다고. 20-30분 동안 전철, 지하철 1시간 동안 움직여? 그걸 waste of time이라고 봐? 아니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positive thinking이에요. 그게 긍정적 사고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 못하고 길에다 뿌리잖아요. 근데 꼭 운전을 해야 돼. 그럼 오디오가 있잖아. 요새 좀 잘 돼 있어. USB 딱 꽂으면 바로 강의가 됐든 좋은 거 나오든 요새 책 읽어주는 서비스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루하루 쌓여서 엄청난 걸 만들어 그걸 점적천석이라고 그러죠. 이게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게요. 아셨어요? 근데 우린 대부분 사람이 그냥 몰아서 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그리고 주말 시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주말 경쟁력을 높여라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거의 이틀들 쉬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푹 쉬세요.
그리고 뭐 등산 갈 거 있으면 가세요. 다만 충전을 하되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일주일을 리뷰하는 시간.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을 플래닝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약 2시간 걸리더만 난 매주마다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나는.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을 다시 한번 전부 리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월요일날 이 사람 만났었지. 명함 다시 꺼내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하고 내가 아직 소통을 안 했나? 소통하자. 그래서 일주일을 정말 사는 거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 일주일에 대한 거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까지 무엇을 할 건지를 쪼개서 다시 한 번만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일요일날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오전 시간이 돼요. 대강 10시부터 12시 사이 또는 뭐 11시부터 1시 점심 먹기 전에 이제 뭐 나가서 주례가 있다든가 스케줄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지만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돈 쓴 것도 다 계산을 다시 해봐. 캐시플로우. 일주일 동안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썼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쓸 돈이 무엇인가? 천천히 한번 리뷰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니까 시간에 늘 밀려다녀. 성공자는 시간을 몰고 다녀야 돼요. 늘 여유 있게 다음 주는 뭐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시간을 몰고 다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에 밀려다닌다고. 그리고 오후 5시만 되면 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먼데이 모드로 바꿔야 돼. 월요일 모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요일 날 개콘 끝나고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지랄하다 그냥 잠들어갖고 월요일 날 아침 오전을 다 조져. 안 그래요? 그건 실패자들이나 루저들이 하는 거야. 냉정해야 돼. 일요일 날 딱 자기 나름대로 오후 5시가 되면 먼데이, 월요일 날인 것처럼 막 시스템을 다시 원위치시켜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그래야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제대로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 점심, 그리고 자투리 시간, 주말 경쟁력. 이걸 다시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계부를 쓰듯이 시계부를 써보셨냐고 내가 가끔 질문해요. 시계부를 써보세요. 2주만. 길면 한 달만.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로 살고 있는지 쫙 나와. 시간이 없다고?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줄줄줄줄 흘리고 다녀. 그게 보통 사람과 위너의 차이예요. 절대로 시간을 흘리고 다니면 안 돼요. 차에서 움직이는 시간이라도 반드시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건지를 늘 염두에 두고 오늘 3시간 어디 가지? 그럼 3시간 동안 난 뭘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출발한다. 3시간이 금세 지나가요. 그죠? KTX를 탄다. 그럼 읽을 책을 딱 갖고 타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무슨 이러고 앉아있다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그게 쌓여서 어느덧 자기 나이가 30, 40, 50, 60 됐어. 그렇게 앞으로는 살지 말자. 이게 시간 관리. 세 번째, 건강 관리들 잘 하시라고 그래요. 건강해야 정상의 깃발을 꽂고 나발이고 하는 거야. 꽂은 다음에 좀 아픈 건 그 다음 문제인데 꽂기도 전에 아프면 그냥 가는 기요. 여러분들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는 사람은 A 아닌 B가 있어야 돼요. 성공하려면. A는 유산이라고 했더니 유산. 별로 반응이 없어요. 받아본 게 없어서 그렇다고. 집에 가면 우산은 많지, 우산. 근데 유산만 있어봐. 무슨 옌병아 그랜드 세미나에 왜 오고 지랄이요. 룸사롱가 있을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애들 바꿔! 뭐 이지랄하면서. 뭐 이런 애들밖에 없냐, 마담? 이지랄. 아, 이거 뭐 되는 게, 여기 와서 뭐 하는 게 이거, 유산이 없어서 그래요. 난 재벌 2세는 별로 존경하지 않아. 제 아버지 돈 받아서 회장하는 게 뭐 이렇게 자랑이야. 샤발. 근데 무진장 부러워. 그래서 나 이건 회장 이런 사람 보면 키도 나보다 적어. 화면 빨래가 더 잘 받잖아. 그죠? 피부도 좋고. 여자들이 자꾸 내 피부 만져보자는데 미치겠어. 안 돼, 그건. 농담이고. 근데 난 이건 여자 이런 사람 보면 김수희의 노래 애모 한 소절 화장실 가서 부르고 나와요. 속이 다 전에. 당신 앞에만 서고 이렇게 더럽게 찍어줍니까 이거. 유산. 아유.
유산이 없어. 그럼 뭐가 있어?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밖에 없잖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이 재산이야. 근데 재산을 막 굴려.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죠? 정상에 깃발을 꽂고 쓰러지는 건 그 다음이야. 꽂기도 전에 쓰러져.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늘 운동하라고 그러잖아. 일찍 일어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체력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침에 운동하면서 두 가지를 넣는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하나는 피지컬 헬스야. 소위 말해서 신체적 건강 뭐 당연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운동하면서 속으로 외치려니까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침마다 똑같이 해. 이걸 awaken your sleeping giant. 잠자는 거인을 깨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다 있어. 근데 다 자빠져 자지. 깨워야 돼. 근데 일어나! 이래갖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줘줘야 돼. 낙스리 타임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이 개새끼야 일어나게. 어느 날 이놈이 일어나요. 오, 네. 그럼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내가 아침마다 운동을 한 지 27년이 넘었거든. 진짜 베스트야. 진짜 베스트야.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세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친구 제일 먼저 오면 아침에 우선 일찍 일어나라고 그래. 그러면 그거 말고 좀 딴 거 없어야 돼. 없어 이 개새끼야. 네. 이런 이 개새끼. 그런 거 있으면 새끼야 널 시거냐 지금부터 다시 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초 체력부터 길러야 돼. 정신을 기르지 않으면 안 돼. 때려 죽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막 강화시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버텨준 건 그거거든. 술을 그렇게 먹고도 좌우당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가 있으니까 애들이 아주 죽이고 싶었을게요. 저거 쓰러지지 않나. 안 쓰러져. 근데 그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어떤 때 또 몰려오더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한번 몇 년 전에 내 몸치 고생했잖아요. 닥터 그러더라고. 이렇게 회복이 빠르냐고. 그동안 했던 게 없으면 그렇게 회복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역시 운동만큼도 최고가 없어요. 다이어트? 그거 좋은 거예요. 요새들 뭐 별짓을 다 하잖아. 근데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처먹을 거 다 처먹으면서 무슨 안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그래서 운동하면서 좋은 건강보조식품 먹는 건 오케이. 근데 건강보조식품만 먹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해. 이지라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욕욕 하면서 돌아가서 욕욕 그게요. 어쨌든 간에 건강관리들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 에셋이기 때문에 더욱 잘하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야. 인맥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 97% 이상이 아유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좋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많은 거냔 말이야. 그걸 인맥관리라고 그러잖아. 그죠? 원칙을 몇 가지만 할게요. 오늘 뭐 크게 리뷰하는 시간이니까. 첫째, 모든 사람을 보물로 봐야 돼요.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가린다는 얘기는 이미 성공하기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늘 대들보로 쓸 사람, 석가래로 쓸 사람, 창틀로 쓸 사람의 씀씀이가 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병신 같아도 반드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 대들보만 찾으니까 집을 못 짓는 거예요. 대들보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쓸 창틀 만들 제목도 있어야지 맨 대들보 까머리만 있어갖고 집이 되겠어요? 우리는 전부 하모나이스드 돼야 돼. 오케스트라처럼. 그래서 지휘자가 100명이면 100명을 같이 큰 소리를 내게 오케스트라. 그걸 경영이라고 그러잖아. 인간도 마찬가지야. 일단 보물로 보도록 애를 쓰자. 그래도 미운 놈이 있어. 그러나 보물로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포용력은 넓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여야 돼요. 자기는 실력이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니까 도둑놈 배짱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와.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내가 늘 비유하지만 여기 전기 지남철이 있어. 지남철에 전기가 빵빵 들어가면 주변에는 못대가리가 더덕더덕 붙어. 근데 여기에 전기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못이 1cm 앞에 있더라도 안 붙어. 즉 자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되면 주변에 사람은 모여들게 되어 있어. 비가 엄청나게 와. 근데 땅을 파놓지 않으면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땅을 파야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따 얘기했지만 인격하고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잘 주변에 두려면 자기의 땅을 늘 파야 돼. 세 번째, 스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하고 빨리 소통을 해서 상대방 머릿속에 나를 각인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 자,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들 인사를 했다고 쳐요. 명함을 주고. 내일 모레 가면 그 사람 얼굴도 기억이 안 나. 이름하고 매치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72시간 이내에 그 사람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게요. 내가 만약에 명함을 받잖아요? 그럼 난 72시간 이내에 내가 먼저 반드시 소통해. 옛날엔 전부 손편지 썼어. 요새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잘된 편이기도 하고 뭐 정성의 깃발도 꽂았으니까 그걸 안 해서 요즘 나는 문자는 보내. 이메일도 보냈다가 요새는 아주 문자만 보내요. 아주 나보다 굉장히 뭐 연세가 높으신 분 이런 분한테는 아직도 이메일 써 내가. 근데 중요한 건 72시간을 안 남기는 거예요. 왜? 72시간이 상대방 이미지가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데드라인이에요. 나는 내가 명함을 받고 와서 72시간 안에 여태까지 안 보낸 게 없어요. 반드시 보내. 그러면 10중 8구의 사람이 다 답장이 와. 그러면서 상대방이 머릿속에 이영권 이렇게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습관화 되셔야 돼요. 그건 김밥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보물처럼 여러분들 길에 가다 다이아몬드가 있어. 주워야 될 거 아니야? 다이아몬드나 돈이 떨어졌는데 주지 않는 건 바보 아니야. 멍청이고. 여긴 다 보물이라며. 그런데 명함까지 줬는데 집어던지는 거나 똑같아. 많은 사람이 명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인사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며칠 지나서 이게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되게 어떻게? 책상 위에다 놔 그냥.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명함 꽂이에다 집어넣고 1년, 2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만나긴 했을 때 자기 사람이 아니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소통을 시작해라. 이 자리에서도 나하고 명함 교환해서 내 문자나 소통을 안 받아본 사람이 거의 예외 없이 없을 거예요. 내가 먼저 보내니까. 상대방이 깜짝 놀라지. 난 강의를 갔어. 그럼 거기 담당자가 됐던 나와서 누가 나한테 반드시 명함을 주면 돌아오는 KTX 아니나 그 다음날 아침이나 주말에 72시간 전화기 전에 전부 다시 일일이 다 보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기껏 한다는 게 스팸으로 보내고 지라요 이거. 상대방이 알아요. 스팸인지 아닌지.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하나하나 다 쳐야 돼. 보물이라며. 쓰레기로 생각하면 스팸으로 해야 돼. 스팸이 쓰레기라는 뜻 아닌가 봐. 그게 미 8군에서 전쟁 나갈 때 깡통에다 집어넣어서 주는 게 있어요. 그 깡통에다 집어넣는 것이 하도 사람들이 싫어서 그 스팸이라고 있잖아요. 왜 지금 이거 먹는 거. 걔네들이 아유 쓰레기 같은 음식 또 나왔네. 그래서 스팸이에요 이름이. 그 스팸 메일이 쓰레기 같다는 뜻이요. 근데 우리는 쓰레기를 스스로 보내고 있으면 나는 쓰레기를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해. 어려운 일 아니니까 반드시 손으로. 젊은 사람들은 손편지 쓰고 이메일을 쓸 수 있으면 써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사람은 매일 이메일을 안 열어봐.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봤거든. 답장이 없어 시작할. 그거는 그 사람이 안 열어보는 거야. 지 명함에는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메일을 안 열어본다. 나는 하루에 평균 5번 열어봐. 새벽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4-5번을 반드시 봐. 왜? 내 편지통에 누가 보냈는지 궁금하지도 않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메일 주소를 적어놓고 폼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메일을 보내고 내가 그런 사람한테는 문자를 더 보내. 제가 이메일 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야 간신히 들여다본다고. 그럼 그 사람이 깜짝 놀라지. 그러면 여러분 옆으로다 한 발짝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인맥 관리라고 해요. 아셨죠? 네. 5번째, 이미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미지 관리. 관상이 좋아야 되잖아. 관상. 그죠? 네. 이미지 좋으셔야 돼. 아까도 그런 얘기 나온 거 아니야?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다른 말로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그래. 개인의 정체성. 이 사람 이영권. 그럼 어떤 사람? 누구누구. 그럼 어떤 사람? 누구누구. 그럼 개새끼. 딱 나와. 이건 이미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무섭게도 3초 이내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평균 딱 들여다보고 인사했어. 그러면 개새끼. 이런 새끼가 다 있나? 그러면 그게 좋은 놈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30번 이상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면 좋은 이미지로 절대로 안 간다는 거야. 그게 실험 결과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상대방들을 평가해버려. 딱 보고 인상 더럽네. 이러면 한참 더러운 새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상 바꾸셔야 돼. 관상을 바꾸면, 인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죠? 근데 관상은 바뀌느냐? 바뀌지. 그러니까 하자는 거 아니야. 태어난 게 어떡합니까? 뭐 할 말 없어요. 바뀌니까 강의가 되는 거지, 성공하게. 바뀌는 방법이 뭐 3가지 정도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관상학 박사가 내 방송에 나왔다니까. 인터뷰했어요, 내가.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성형 괜찮아. 여기도 손댄 사람 많네, 보니까. 성형. 할 수 있으면 하라니까. 조금씩. 완전 무슨 예병할 무슨 양악수술 이런 거 말고.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라요, 이거. 그럴 땐 반드시 고등학교 사진을 첨부하게 한다든지 뭐 이래야 돼요. 근데 조금씩 자기의 컴플렉스를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난 고쳐도 된다고 생각해. 옛날에 안 될 때는 할 수 없었어. 근데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지나치지만 하는 건 괜찮아요. 중독만 안 되면. 근데 그건 하수요. 2번째 방법은 코디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싼 옷으로다가 아무리 치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게 나쁘면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싸구려 같아. 그 사람의 본성이 잘 맞는 이미지에 맞게끔 자기의 포지션에 맞게끔 위서부터 아래까지 코디네이션 잘 해버릇해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거는 중급이에요. 상급이 하나 있지. 그게 바로 자기의 인격을 바꾸면서 인상을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인상은 바뀌어져요. 그거는 정말 바꿔져.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생긴 아이가 20년에 악마처럼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리스도 캐서릭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인격을 갖추고 더 노력해야 돼. 거기에도 방법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방법론을 제시하잖아 항상. 밤에 주무실 때 반드시 자기 반성하는 시간 갖자고 그래 내가. 3분에서 5분씩이라도 자기 반성하세요. 오늘 내가 남을 좀 아프게 한 건 없나?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상대방한테 직구를 날린 것 같아 이거. 미안하잖아요. 그런 걸 털지 않고 들어가면 꿈속에 그림이 나타나요. 도끼 들고. 이게 마인드 스테빌리티,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안정성이 부져진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가면 딥슬립, 깊은 잠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깊은 잠에 못 들어가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석부석한 거야.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이게 안 먹어요. 그런 경험하실 거야. 그때 가장 좋은 건 뭐야? 깊은 잠에 들어가면서 푹 자려면 저녁에 자기 반성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지. 하루하루를 반성하자는 말이에요. 야, 내가 오늘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상대방한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텔레파시를 던지는 게요. 미안하다. 내가 내일 만나면 사과하마. 오늘 푹 자라.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다 이거. 본인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체면이고 자존심 때문에 그걸 자꾸만 커버하려고 애를 쓰지. 그죠? 2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한 다음에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를 결심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꼭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샤워할 때 해요.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고 나 샤워 물 틀어놓고 샤워 물 밑에서 마지막에 해. 이렇게. 내가 오늘 강의를 안면들 갖다 여기 왔잖아요. 안면대 500명 오늘 원장님들, 어린이집 원장님들 애들 좀 패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갔어요. 제발 좀 애들 좀 때리지 말라 이렇게 원장들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와야 되겠다. 오늘 여기 170명 모이는데 참 사방에서 오고 제일 먼저 부산서 오고 저기 창원서 오고 대전서 오고 군산서 오고 사방에서 와서 이 사람들 그 먼 길에 왔는데 내가 무언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진심을 다해서 해주는 하루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그리고 집안 식구나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스태프들도 항상 기도해줘. 기도가 무슨 나 부처님이나 무슨 뭐 하나님 얘네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자기 결심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사가 되도록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잘 도움이 되는 가족으로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옆에서 남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매일 갖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가 100% 난 동의해요. 그 사람이 악마 같았는데 매일 자기를 반성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생각을 해주면 그 악마 같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부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달마가 그렇게 못생겼는데도 왜 매력적이지? 달마 할아버지 있잖아, 달마대사. 그죠? 내가 볼 땐 천하에 못생겼어요. 근데도 걔도 달마대사를 보면 안 지죠.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 마음을 다 비웠거든. 너나 나나 같은 개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동족끼리 뭐 별로 질질 일이 없어요. 그만큼 마음을 떨어버리는 사람들이 그게 득도한 사람들이거든. 제가 농담 섞어서 하는 거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좀 더 노력하자. 그러면 인맥 관리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제 자랑도 아니고 배한성 선배 어디 모시면 미안하지만 몇백만 원씩 줘야 돼요. 성세정이도 마찬가지. 오늘 다 무료로 온 거예요. 그냥 아까 그걸로 떼서 액자. 물론 그 액자도 그냥 가져왔어 난. 내 후배거든. 창산이. 농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잘못했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지. 절대로 안 올 거야. 올 리가 없지.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만 저 새끼가 센 새끼니까 억지로 가야 된다고 온 그런 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다 해서 온 거 아니에요. 난 두 사람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도 아니에요. 다 사회에서 만났어요. 유일하게 한 거는 항상 만나면 성세정이도 그렇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좋은 일 있거나 나쁜 일 있거나 그쪽에서 연락 오면 먼저 뛰어가고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게 인맥 관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항상 진실하게 대하려고 애를 썼던 거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인맥이 주변에 있으려면 늘 진심으로 하라고 아까 한 얘기가 100%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을 새겨봐야지 하고 가봐야 절대로 안 돼. 상대방이 알아요? 여러분 개도 똥개도 상대방이 자기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집에 가면 알잖아. 그죠? 근데 사람이 모를 것 같아? 다 알아요. 그냥 싫지만 가만히 쫓아가는 건 그건 인맥 관리가 아니에요. 진심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있는 게 재정 관리 잘 하셔야 돼. 제발. 일생 동안 버는데 예병을 남는 게 없어. 어떻게 된겨? 너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없어요.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에요. 돈은 인생에서 무진장 중요해. 정말 중요해. 돈은 관리될 수 있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how to make money. money를 더 모아. 더 많이 돈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얼마나 더 잘 쓰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쓰고 나머지 돈을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잘 how to invest, 투자하느냐의 세 가지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돈을 우리처럼 많이 벌어갖고 저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버는 대로 다 쓰면 맨날 빚쟁이 있는 놈도 많어. 그죠? 뭐 지가 번다고 뭐 외제차 좋은 것 따고 무슨 뭐 계절을 다 나중에 막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에 맞게끔 내핍하면서 사는 근면 절약하는 정신이 반드시 밑에 깔려야 돼. 짠돌이 소리도 좀 들어야 돼. 다만 지나치게 짠돌이가 되면 안 돼. 좀 베풀 수도 있으면서 절제할 건 절제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봐. 근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컴을 높여야 되죠. 인컴. 수입을. 그러려면 여러분의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야구를 하는 놈도 류현진이가 받는 봉급하고 저쪽에서 무슨 마이너리그에서 그냥 던지는 놈하고는 봉급 차이가 수백 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그 계통의 최고가 되느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죠? 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핍하면서 잘 쓰셔야 돼요. 난 남자들한테도 가계부 쓰라고 그래. 난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돈 다 계산한다니까. 계산해야 돼. 지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나가는지 매주마다 점검을 하고 매일마다 나가는 게 손에 잡히고 있어야 되잖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쓰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잘 포트폴리오를 갖고 투자할 것이냐. 이 생각 늘 하시면서 재정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쓰고 나머지 돈을 저축한다는 생각 말고 사회 나가면서 자기가 번 돈의 일정 부분을 일단 저축하고 나머지를 갖고 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부자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번 거 갖고 실컷 쓰고 나머지를 갖고 저축하려니까 저축할 돈이 없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말년이 외로워. 말년이 외로워. 젊었을 땐 남이 하고 싶은 거 다 쫓아다니다 말년이 외로운 게 바로 미래를 준비 안 해서 그래. 이 세 가지를 늘 시스템으로 다 자기가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런 걸 총괄해서 늘 상의할 수 있는 멘토가 옆에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멘토.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멘토는 내가 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잖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단거하고 안 단거하고는 트라이얼 앤 에러가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홍천을 간다, 화천을 간다. 처음 가는 길이야.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딱 집으면 그냥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 우회전 딱 나오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길을 가면 막 헤매. 그래서 주변에 자기가 가는 길에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가서 3고 초료가 아니라도 4고 초료, 5고 초료라서라도 그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머리에서 의사결정을 해봐야 그 안에 의사결정 갖고는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보면 자기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반드시 있어. 저도 멘토란 책도 여기 누가 갖고 계신데 제가 멘토를 미국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미국 사람이 조지 브라운이라고. 오늘날 이영건이는 없었어요. 그 사람 고등학교 나온 미국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세일스맨이었어요. 나한테 자동차 판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샀어. 근데 보물을 알아보고 못 알아본 거 차였어요. 내가 볼 때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갔어.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5등 안에 들어가는 세일스맨.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불우한 화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 당시에 $100만 이상을 벌었으니까. 그 사람이 성공 시스템의 대부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미스터리, 목표가 분명한가? 이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난 목표가 별로 없었거든, 그 당시에. 목표가 분명한가?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가? 말을 막히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나?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서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거 갖고는 안 되겠네. 5시 이전으로 땡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만난 다음부터 5시로 땡겼다가 4시로 땡겼는데 4시로 땡긴 거 갖고는 또 10분, 15분이 늦어지더라고. 그래서 3시 50분. 그러면 옷 갈아입고 추리닝 입고 나가면 딱 4시요. 그렇게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었거든, 계속. 잘하고 있나?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자습을 하면서 독학을 하면서 훌륭하게 공부하기가 힘든 이유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학교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담임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야 아침에 정확히 학교에 가고 그다음에 선생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시험 보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물어보고 해야 앞으로 전진하듯이 자기를 지켜주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스승이 없으세요? 아직? 찾으세요. 그거 없어요? 그럼 내비게이션 없이 계속 자동차 갖고 몰고 다니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시면 돼요. 상대방은 내비게이션 달고 출발해. 내가 가면서 우리 몇 번씩 물어봐야 돼. 아저씨, 여기 군청이 어디예요? 미지런히. 일로 쭉 가면 있어요. 이제 안 나와. 또 지나갔어. 미지런히.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나 우리 기사부 다니면서 여러 번 그거 했어. 아저씨 어디? 일로 있죠. 시골에서 왜 이렇게 가깝대? 여기 한참 가도 안 나와요. 나중에 딴 사람한테 물으면 지나갔어. 돌아가요. 아주 미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사랑 뭐가 다르냐고. 본인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전부 어긋나 있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그 길을 잡아줄 내비게이터를 다뤄라 이거야. 그게 멘토예요. 마지막으로 사회공헌들 하시면서 살도록 애쓰세요. 사회공헌, 노블리스 오블리주. 옛날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 전부 귀족이, 완전히 귀족 사회가 기똥차게 움직였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어.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야. 자기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먼저 의무를 다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야. 그걸 아주 철저히 지켰어,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가 그 작은 도시 국가가 유럽을 다 먹잖아. 우린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이영권이가 있고 여러분이 있으면 사회에서 모든 자양분을 계속 빨아먹은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빨아먹으면 사회에 환원시켜야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 나 성공한 다음에 돈 많이 번 다음에 할게요. 그래.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해. 끝까지 벌고 싶을 텐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야. 돈으로 하고 재능으로 하고 육체적인 걸로 하고. 노력봉사잖아. 뭐가 됐든지 할 수 있으면 시작을 당장 해라.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그게 습관화돼야 돼. 왜?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 사회가 나한테 해준 거에 일부 보답한다는 흐뭇함이 생겨. 두 번째,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하고 셀프 모티베이트드 돼요. 자기 동기화가 된다고. 그래,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자.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너 뛰어야지. 이렇게요. 그리고 셋째, 내가 뿌려놓은 사회공헌이 결국은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환원된다 하는 생각을 늘 하란 말이야. 여기 우리 이쁜 은하 이런 아이들이 반드시 엄마가 뿌려놓은 걸 나중에 쟤네들이 다시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들, 나는 사회공헌이 성공의 꽃이라고 생각해. 열매라고 생각해. 지가 혼자 아무리 잘난 뭐해. 사회에 돌려주는 게 없으면 개새끼지거든. 그건 돼지요, 돼지. 우리는 그 8가지 시스템을 늘 장착하려고 애를 쓰는 게 제대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목표가 분명한가? 시간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인맥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건강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죠? 이미지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재정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멘토를 찾아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있는가? 사회공헌을 무엇인가 하는가? 이 8가지를 하는 것을 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8가지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유, 그 중에서 전 요건 좀 안 되니까 빼고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얘기해. 자동차 바퀴, 아니 자전거 바퀴에 살이 있잖아. 살이 8개가 있어. 하나, 2개가 부러지면 자전거는 굴러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내가 만든 8개는 서로 시스템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크로슬리. 반드시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그걸 8개를 다 제대로 하는 게 무진장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요. 그러니까 제대로를 못하니까 열심히 냈는데 바퀴가 헛바퀴를 돌고 앉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은 뭐냐? 제대로 잘 열심히. 잘은 바로 그 8가지를 습관화시켜야 돼요. 습관화. 해비추에이션. 밥 먹듯이 습관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하고 싫으면 거 안 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시종이 여일하게 똑같이 그거를 잘하는 걸 내가 제대로 잘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2가지만 얘기해도 무척 힘든 건지 알잖아요. 거기다 열심히는 뭐냐? 죽을 때까지 슬로우 앤 스테디,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잘 열심히 했는데 성공 못했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잘 열심히라고 수없이 외쳐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돌리는 걸 시스템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계, 자동차 23,000개 부품 중에 부품이 하나만 빠져도 자동차는 쓰잖아. 내 얘기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가 원하고 원치 않는 걸 제껴놓으면 성공이 제대로 안 되고 펑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냈는데 뭔가 허전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책으로 써도 안 되겠어서 성공 역량 제고 과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27기가 지난주에 이제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28기를 다시 모집해 7월 말에. 그래서 목표가 뭐냐 하는 거를 한 3시간씩 서로들 토론하게 하고 목표를 정하게 한다고. 시간관리 마찬가지로 건강관리 마찬가지로 해서 8가지 시스템을 몸에 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공 역량 제고 과정이고 오늘 보니까 그저 팜플렛 뒤에 있는데 기회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라고. 뭐 화요반 토요반이 딱 12명씩밖에 안 뽑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 놓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대중 강연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몸에 뵐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거야 내가. 웃기는 건 나, 소장,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센터장, 우리 백근기 실장, 이원정 팀장까지 다 무보수요. 우리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 근데 110만 원을 받고 지랄이요. 누가 그래? 왜 받느냐? 사무실 운영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는 거 없어요. 우리 직원 딱 1명 봉급받아. 이 개새끼도 안 받았으면 딱 좋겠는데. 우리 다 무료야. 근데 아까 그래서 사회공헌으로 하는 거라고. 기회 되시면 하세요. 강력히 얘기할 수 있어. 매번 27기나 기수 끝날 때마다 그중에 몇 명이 완전히 인생을 바꿔. 혼자서 자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독학해봐야 사법고시 될 확률은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공부들 하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많은 친구들 청소년 글로벌 인재 만들기 캠프 같은데 혹시 기회 되시면 보내. 이번엔 8월 16일 날 해. 그것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하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건데 1박 2일 동안. 근데 그것도 딱 기준이 있어. 중학생까지밖에 안 받을 거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해서 자제분들 중에 있으면은 나 이런데 이렇게 꼬마들 데려오는 거 그 집안에 서광이 비치는 일들이에요. 애들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아빠 엄마가 이런 데 올 때 나 무료로 그냥 데리고 앉게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 애들이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자라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어렵게 들리던 얘기들이 엄마 아빠를 쫓아서 자꾸만 앞으로 갑니다. 애들은 엄마의 뒤통수를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모범이 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나중에 보내시면은 제가 1박 2일 동안 애들 데리고 잘 할 거니까 그렇게 보내주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그 8가지 밑에 한 가지를 딱 뚜껑을 덮을 게 있어. 그게 인격을 기르셔야 돼요. 아무리 8가지 시스템을 제대로 잘 열심히 해도 성공 못하고 한꺼번에 말아먹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인격이 부족할 때 말아먹어. 인격은 아까도 여러 번들 배한성 선배나 성세정 아나운서가 얘기했어요. 겸손해야 돼. 그리고 뭔가 자기를 늘 낮추도록 애를 써야 돼. 자기의 사람을 포용하는 이 통을 넓게 하도록 애를 써야 돼. 지가 아무리 똑똑해봐도 혼자서 성공 못해요. 지가 아무리 비를 많이 받으려고 해도
인격이라는 큰 우덩이를 파지 않으면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채 막 뛰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나가 떨어져 있어. 왜? 인격이 없어서 그래. 마치 8가지 시스템으로 다 전부 물을 받았는데 밑으로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주변에. 똑똑은 하다. 근데 저거 사고 치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처럼 강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 얼마 전에 당했잖아요. 이름도 같은 사람 하나 왔지. 김미경. 저기 김미경이 왔던데. 이름도 같아. 내가 늘 방송국에서 만나면 불안했어, 김미경 씨가. 너무 튄다. 저건 아니다. 그 나이에 저렇게 하면 곤란하지. 이렇게 늘 생각이 됐었어. 한 칼에 가잖아. 세상 사람들은요,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을 그냥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싹 떠나.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반성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통을 넓히는 작업을 반드시 밑에 깔아야 돼. 제가 요즘에 특히 강조하는 게 인격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인격이 없으면 그냥 밑으로 쫙 빠져버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그래서 나름대로 불경 틀어놓고 매일 반성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영곤이 네가 다 잘난 게 아니죠. 항상 남한테 막 가슴 아프게 하는 일도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반성하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런 사람은 일수록 전부 무르익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30대 중후반. 그때 아주 진짜 기고만장했지. SK에서 38에 중역을 했으니까 42살에 대표해서 사장. 관계회사지만 말이에요. 38에 중역하는 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간땡이가 보지. 간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이 침침해지면서 앞에 있는 새끼가 고양이 새끼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모르고 아무한테서 맞짱을 뜨재요. 붙어볼래? 뭐 이지랄하면서. 그땐 다 이길 것 같거든. 그때 내가 부족했던 게 인격이야. 인격이 있는 놈이었다면 나를 그때 더 낮췄어야 돼. 근데 아까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의 성세정이가 얘기할 때 그러잖아. 위기가 즉 기회라고. 내가 SK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을 아침마다 산에 갔어. 우리 집사람이 뒤따라왔어. 죽을까봐. 자살할까봐. 아니 가장 잘 나가던 놈이 회사에서 그만두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산을 가니까 끽소리는 못하고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새벽 4시에요. 6개월 동안 난 SK 주유소를 안 들어갔어. 씨발 내가 SK를 내가 다시 쳐다보나 봐라 이 씨발놈들아 이랬다고. 진짜로. 근데 6개월 지난 다음에 딱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모든 결과는 나로부터 온 거다. SK 나한테 은인이야.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거야. 내가 씨를 잘못 부린 게 결국 나한테 온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데 6개월 걸렸어. 그죠? 요즘에 전부 SK텔레콤 써요. 온 가족이 LTE로 연결하면서 무료 통화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에 대한 반성인 것 같아요. 기고만장했다가 한 칼에 가. 아시겠죠?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늘 자기를 더 내려놓고 겸손한 사관이 돼야 거기다가 시스템을 제대로 잘 열심히 해야 그 사람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되게 빨리 가네. 그죠?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영건 박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강연까지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좋은 강연을 들었으면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액션이죠. 네, 강연을 잘 들어서 박수를 많이 치고 이렇게 많이 웃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리액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데스몬드 투트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특별하기에 모두가 보물이기에 우리가 빛나는 그 순간을 오늘도 꿈꾸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화전략연구소 확장 이전 기념 그랜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